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동맹국의 결과를 신속히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21일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최영삼 차관보와 회담하고 장호진 외교 1차관을 예방하면서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협상 테이블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과 책임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차관보와의 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날로 무모해지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위협적 언사에 관해 논의했다며 블링컨 장관 방중 때 오간 한반도 관련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지닌 특수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오해나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고위급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이른바 합리적 안보 우려를 존중하지 않고 북한이 취한 긍정적 조치에 보상하지 않은 것이 한반도 상황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한 비판과 추가 제재에 반대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도 각각 대화 제기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한적이나마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중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안보상 부담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은 경제난 속에 이딴 도발에 따른 피로감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경한 카드, 대북 압박 카드는 중국이 쓰기 어렵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카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북한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북한도 지금 도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중국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다만 미국으로서는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에 맞선 정책 기조가 변한 것이 아니어서 북한의 도발과 핵 고도화에 대한 미중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보다는 북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좀 고쳐달라는 그러한 뉘앙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과거와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대북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대중국 압박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구걸 행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응이 매우 신속했다며 블링컨 장관 방중을 그만큼 예의주시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 미한 차관보 회담 후 장호진 한국 외교 1차관도 예방하고 미국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미한 핵협의그룹과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은 명백히 북한에 있다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정전협정 70년 기념 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환영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은 감소하지 않았고 남북 간 단절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책임은 명백히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미망에 빠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고립과 궁핍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우리 시대의 과제는 정전협정 유산을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키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대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일본 의회 회기 마감을 계기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빈도와 내용 모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 북한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위해 고위급 협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납치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인권 문제로 과단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전날에는 미한일 정상회담이 올여름 미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6주기를 맞아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인권유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은 미국 의회 본회의장 연설을 통해 6년 전인 2017년 6월 19일 원비어는 학교 여행 중 잔인한 북한 정권에 의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숨졌다면서 오토 프레드릭 원비어를 추모하는 연설 영상을 19일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또 원비어는 어떤 인간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의 가족은 옹호 활동과 용기로 원비어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자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서 늘 세계 인권에 큰 목소리를 내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한국말로 우리는 영원히 오토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각국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주의 민간 연구소인 로이 연구소는 20일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에서 조사 응답자의 3%만 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답해 미국과 영국,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11명의 각국 지도자 중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또 국가별 호감도 순위에서도 북한은 호감도 100을 기준으로 16을 기록해 조사 대상 21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북한의 핵 문제를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해 사이버 위협과 타이완 해협 갈등에 따른 미중 간 군사 충돌 가능성에 이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세 번째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